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장에서 딱 풀리는 구원특강 에듀윌 토익 구원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지난 토익에서 과반수가 틀린 문제예요. 이 특강을 보면 남들 다 틀려도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딱 풀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화면을 멈추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네,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제가 이론 설명을 좀 하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형용사 어휘 문제 자체를 학생들은 어렵게 생각하는데 특히나 형용사 어휘 문제 풀이법을 제가 만들어 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형용사 어휘 문제를 푸는데 이런 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자, 한글로 적었는데 친절한 구원쌤이냐 편리한 구원쌤이냐 그러면 이게 문장 안에 다 문장을 해석부터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 구원쌤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자리니까 이 명사랑 어울림을 보는 거죠. 근데 친절한 구원쌤 괜찮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될 수 있는데 편리한 구원쌤은 이상해요. 편리한 거는 뭔가 편리한 방법이라던가 이런 건데 사람이 편리하다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변 단어와의 어울림을 봐주시면 보기 몇 개를 소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동 가능한 구원쌤, 잘생긴 구원쌤. 제가 예문을 제가 제작했으니까 아무래도 이거 보자마자 안 잘생겼는데 이러면서 이러면 안 돼요. 잘생긴 구원쌤이 맞겠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근데 작동 가능한 보통 사물하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소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수식해주는 명사랑 어울림을 봐주는 건데 봤더니 이게 주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쌤 is 작동 가능한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은 구원쌤 is 잘생긴 이렇게 갈 거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역시 똑같은 원리로 사람이 작동 가능할 수는 없으니까 구원쌤 is 잘생긴으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수식해주는 명사 혹은 주어랑 어울림을 봐줘야 되겠구나. 자, 그런데 이게 조금 응용되는 패턴은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who나 that을 써준 다음에 그 앞에 선행사로 구원쌤이 딱 있는 거예요. 역시 같은 원리로 구원쌤 who is 잘생긴 이렇게 연결되고요. 특히 and 같은 등위 접속사라는 게 나오게 되면 잘생긴, 친절한 둘 다 구원쌤이라는 말과 어울릴 수 있는 표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패턴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 and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관성이 있는 어휘인지 또 저 앞에 선행사랑도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사람하고 쓸래, 사물하고 쓸래 이런 거를 확인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보통 어휘 문제가 이렇게 주변 단어와의 어울림으로 풀리는 어휘 문제도 있고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수록 1차적으로는 이런 어울림으로 보기 한두 개를 소구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해석을 다 해서 논리 관계라는 거를 따져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구원쌤은 친절하다, 바쁘다. 사실은 여기까지는 이거는 둘 다 되죠. 구원쌤 친절할 수도 있고요. 되게 제가 요새 되게 바쁘거든요. 둘 다 되는데 잘 보세요. 그러나 우리를 잘 도우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이 해석을 다 했을 때는 우리를 잘 도우려고 한다. 여전히 친절하니까. 또 바쁘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둘 다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논리 관계라는 건요. 이러한 역접이라던가 인과관계 같은 걸 잘 보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를 잘 도우려고 한다는 것은 어떠한 돕지 못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앞에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쌤은 바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상황이겠는가? 아니면 친절한 건가? 친절하면 친절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잘 도우려고 한다. 이런 게 맞겠죠. 그러나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올바른 논리 관계는 바쁘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고난도 어휘 문제, 과반수가 틀린 이런 문제일수록 항상 주변 단어 어울림 확인해 주고 나서 논리 관계까지 꼭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풀었었던 문제를 제가 지금부터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디부터 보자고 했어요? 빈칸 주변에 and 주변에 있는 단어를 먼저 보죠. customer friendly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고객 친화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고객 친화적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고객들이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러면 앞에 뭐가 필요하겠는가? 일단은 문법적으로 여기까지만 봐도요. A번은 바로 소거할 수가 있어요. 의미를 일단 제가 적어봤는데 smallest는 가장 작은이라는 소리죠. 근데 가장 작고 고객 친화적인, 일단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문법적으로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더를 써야 돼요. 관사 더라는 게 여기 딱 하고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제 제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cure, later, kind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또 어디랑 어울려 봐줘야 되는가? 앞에 is가 있는데요. 그 앞에 주어가 있겠죠. 그러면 주어랑 어울림을 봐야 되는데 이 that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격 관계 대명사 that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선행사를 봐줘야죠. 근데 선행사가 온라인 뱅킹 서비스예요. 사람이 아니죠, 일단. 그럼 이런 뱅킹 서비스라는 것이 어떨 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주면 안전한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있는 거냐, 아니면 친절한 거냐. 최종적으로는 온라인 뱅킹 서비스가 상당히 안전하기도 하고 또 고객이 사용하기도 쉽다라는 식으로 연결되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B번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순간 이 friendly라는 단어만 딱 봤을 때 friendly가 이게 친근한 거 아니야? 뭔가 친절하고 친근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도 kind로 가야지 내용이 맞겠네라고 이렇게 해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렸던 문제인데 친절한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주로 쓰는 말이죠. 근데 customer friendly는 고객의 입장에서 사용하기 쉽도록 되어져 있다는 뜻이지 실제적으로 이것이 사람이 되게 친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나 뱅킹 서비스를 묘사해 줄 표현으로서 customer friendly는 가능하지만 kind라는 말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B번이 답이 됐던 문제고요. 자, 이번 시험에 과반수가 틀린 문제였지만 다음 시험에도 형용사 어휘 문제는 두세 문제가 꼭 나올 거예요.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형용사 어휘 문제 푸실 때는 무턱대고 처음부터 그냥 해석 쭉 해서 나는 해석상 이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 같아 해서 답을 고르시면 안 되고요. 그 자리가 뭐냐에 따라서 자 지금처럼 빈칸 앞에 is 있고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선행사를 봐주는 패턴은 선행사와의 어울림 특히나 그게 사람이냐 사물이냐 봐주시고 또 and 같은 등위 접속사를 통해서 병치 구조라고 하죠. 이렇게 연결이 될 때는 이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역시 같은 느낌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B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역시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아무래도 좀 앞머리가 똑같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품사자리 문제라고 하죠. 품사자리 문제는 어렵지 않고 빠른 속도로 공식을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2초 만에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을까? 한번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었는지 또 그냥 툭 하면 머릿속에서 딱 하면 똑 하고 떠올랐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부사 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서 수식하는 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앞에 올 수 있냐면 일단은 successful 같은 형용사 앞에 올 수 있어요. 매우 성공적인 회사. priced라던가 이런 fluctuating ing가 붙은 단어나 ed가 붙어 있으면 과거 분사, 현재 분사, 그래서 분사라고 하죠. 역시 형용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형용사의 기능이 있는 표현들 앞에 부사가 오게 되면 이 부사가 앞에서 수식하는 부사가 되는 거죠. 매우 성공적인 회사. 합리적으로 가격이 매겨진 제품. 폭넓게 요동치는 가격.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 올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틀렸는데 perhaps는 아마도라는 뜻이죠. 근데 이 단어가 ly로 안 끝나다 보니까 부사는 보통 이렇게 ly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부사였나 하면서 틀렸었고요. 특히나 여기에 콤마를 찍는 경우도 있지만 찍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부사 자리라는 걸 많이 놓쳤었는데 아마도 우리는 다른 접근법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식의 표현이고요. 이때 부사를 문장 전체에 수식하는 부사라고 하는데 문장의 맨 앞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사는 동사를 앞에서도 수식할 수 있고 뒤에서도 수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미스터 구가 적극적으로 다루었다. 뭐를? 문제를 다루었다. 이렇게 연결되고요. 동사 앞에서 수식하는 부사라고 합니다. 이 부사는 뒤에 붙여도 괜찮고요. 동사 앞에 붙여도 되는데 단 조심해야 될 것은 목적어하고 동사 사이에 여기에다가 부사를 쓸 수는 없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쫙 들어와 있다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딱 보자마자 앞머리 똑같으니까 그래 품사 자리구나. 근데 그 앞에는 전치사가 있는데 빈칸 뒤에 상세한이라는 뜻의 과거 분사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1순위로 일단은 이 과거 분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와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보기 중에 부사인 D번을 답으로 한 후에 혹시 불안하다면 요 정도의 해석 정도 해주시면 좋겠죠. 뭐 다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make use of는 뭐뭐를 잘 활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뭐가 붙었냐면 비교적으로 이런 거죠. 비교적으로 상세한 보고서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 우리 파트너의 웹사이트로부터 있는 보고서. 그러니까 파트너의 웹사이트라는 것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도 나름 비교적 상세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돼서 D번이 좋은데요.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 전치사가 뭐 of가 있을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전치사가 있죠. by가 있을 때도 있고요. on이 있을 때도 있고 without이라던가. 그런데 그런 전치사 중에서 ing를 상당히 좋아하는 전치사들이 있어요. by ing 대표적이죠. instead of ing, without ing 그런 식의 전치사를 되게 좋아하는 ing들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주변도 안 보고 바로 그냥 ing 이렇게 가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컴페어링이라고 이렇게 ing가 붙게 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동명사라고 해서 해석 자체가 비교하는 것 이렇게 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라고 해서 비교하고 있는 혹은 비교하는 두 가지 의미로 활용될 수가 있는데 동명사로 봐서 집어넣자니 이 make use of라는 말 자체가 동명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로서 집어넣자니 비교하고 있는 보고서가 되는데 우리말로 보기에는 비교하고 있는 보고서 될 것 같은데 항상 해석에만 의존하면 항상 위험해요. 그렇게 될 때는 보고서가 뭔가를 비교를 하는 상황이 돼야 돼요. 노래하는 새 그러면 새가 노래하는 관계죠. 근데 그런 관계라고 딱히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뒤에 문맥을 봐도 경쟁 파트너, 우리 파트너 웹사이트로부터의 비교적 상세한 보고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서 D번이 답이 됐고요. 자신이 어떠한 해석 부분에 대해서 그 문장이 너무나 명확하고 헷갈리지 않고 내 그거만큼은 많이 보던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 전에는 잘 모를 때 그렇게 ing를 답을 하실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부사가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과반수 틀린 문제 두 번째였고요. 품사자리 문제였는데도 많이 틀렸었던 문제였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어쩌면 제가 시간을 더 줬어야 여러분이 풀 수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역시나 또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틀렸었던 문제고요. 일단은 부사 어휘 문제니까 형용사 문제, 어휘 문제랑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론을 좀 짚어볼게요. 형용사 어휘 문제는 좀 간단했어요. 풀이법이. 그냥 주변 단어 어울림 딱 봐주고 그리고 논리 관계 따지는 패턴이었는데 부사 어휘 문제는 뭐가 많이 있냐면 그 문법성이라는 게 있어요. 문법성이 뭐냐면 문법적인 어떤 포인트로 해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적용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딱 봤더니 주변에 뭐 현재 시제가 있다더라. 그러면 답으로 고를 때 기왕이면 빈도부사들을 우선순위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이렇게. 근데 또 봤더니 현재 완료, 과거, 특히나 현재 완료가 딱 있으면 다른 보기보다는 recently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죠. 또 미래 시제일 때는 역시나 soon이나 무조건 soon이나 shortly 이런 표현들이
미래 시제하고만 쓰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시제들이 단서로 어느 정도 제시가 되면서 답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시제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리라는 개념은 뭐냐면 부사들이요 아무데나 막 들어오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규칙성이 있어요. 어떤 부사는 문장의 마지막에 주로 쓰는 부사가 있고요. 어떤 부사는 뭐 have, pp 사이에 주로 쓰는 부사가 있고요. 자, 여기에 제가 왜를 예시로 하나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이번 시험에 또 대비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well 같은 단어들은 동사 뒤에 올 수 있어요. live well 그러면 잘 사는 겁니다. perform well 그러면 업무 수행을 되게 잘하는 거죠. pp 앞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well organized 잘 정리된, 조직된 이런 거죠. 동사 앞에는 근데 안 쓴다라는 요거.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갑자기 동사 앞에다 딱 써서 well 한 다음에 뭐 산다, 잘 산다 이렇게 되면 우리말로는 될 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챙겨주시면은 문법적인 어떤 포인트로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에버나 yes는 정말 중요한데요. 토익 파트 5의 문제 자체가 의문문인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게 파트 5에 등장을 하면 부정문이나 최상급 표현이 아닌 이상은 오답이라고 생각하고 소거할 수가 있어요. 이런 포인트를 우리는 문법적인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법적인 포인트를 다 대입을 해봤는데도 더 이상 소거가 안 된다. 그러면 역시 논리 관계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어떤 게 논리적으로 만나보세요. 기차가 있는데 이 기차가 주요한 역들만 정차한다. 제가 예전에 그 9호선을 많이 타고 다녔어요. 9호선 되게 사람들이 되게 많고 막 그런데 이제 그 급행열차라고 하죠. 보통 급행열차는 뭐 정차하는 역이 좀 많이 안 되죠. 이렇게 몇 개 정차하는데 고속버스 터미널 그 다음에 뭐 당산이었던가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몇 개 가양역 뭐 하면서 이렇게 몇 개 정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요한 역들만 정차한다. 기차가 가능하겠죠. 왜? 고속열차니까. 이 논리냐? 아니면 주요한 역들 옆에 정차한다. 말은 되잖아요. 순간 여기만 딱 보면 역 옆에 정차한다. 근데 기차라는 게 역에 정차해야지 역 옆에 정차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쑥 하고 순간 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논리가 이상한데? 라고 느낌이 딱 오게 돼서 무리수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논리관계 확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보세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틀렸거든요. 요거 딱 봤더니 일단은 눈에 문법적으로 소거할 수 있는 게 뭔가 봅시다. 의미를 떠나서 물론 단어의 뜻은 제가 적어왔지만 여러분 이런 단어의 뜻을 몰라도요. 바로 예순 탈락시킬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시제나 자리라던가 부정어와의 어울림을 봐라. 이 문장 자체가 긍정문입니다. 부정어가 없죠. 그러면 yes은 일단은 답이 안 되겠구나. ever라든가 yes은 탈락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법적인 요소가 있나 봤는데 없어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aside 옆에라는 단어니까 쓸 수 있고요. only도 단지 하니까 쓸 수 있고 each라는 단어도요. 여러분들 이게 대명사나 형용사의 역할로 보통 익숙하죠. 근데 부사도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석을 해서 논리관계를 따져야 돼요. 자, 어떤 논리관계인가 따져봅시다. 티켓들이 뭐에 대한 급행열차에 대한 티켓들이 비용이 더 나간다. 그렇지만 정차를 하는데 익스프레스 트레인은 가리키겠죠? 주요한 역들 옆에 정차한다는 아까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주요한 역들에만 정차하는지 주요한 역들 각각에 정차하는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많은 친구들이 D를 답으로 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오답이었죠. 정답은 C번이었는데 D를 답으로 한 학생들은 앞에 복수가 있고 보통 우리 each라는 단어가 앞에 복수명사가 있을 때 뭐 여기에 5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각각이 50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왠지 앞에 복수 있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석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each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균등하게 분배하는 개념이 들어갈 때 써요. 여기 물건을 샀는데 총 5개를 샀는데 각각 5,000원씩입니다. 그런 기능이 아니죠. 지금은 내용 자체가 어떤 논리가 숨어있나 봤더니
급행열차가 비용이 더 나간다라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비용을 더 내야 되는 어떤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아마도 속도가 빠르겠죠. 급행열차니까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야 되는 어떤 이유, 빠를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원리가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 원리가 바로 주요한 역들에만 정차를 하게 되면 모든 역에 정차하면 아무래도 속도가 느려질 수 있잖아요. 사람도 태우고 또 뭐 다시 출발해야 되고 정차해야 되고요. 다시 출발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싹 없어지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속도가 빨라지니까 사람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충분히 급행열차를 타겠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C번이 어울리게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제가 이거를 또 미리 강의를 하기 전에 일부 제 학생들한테 조금 한번 풀어봐라. 내가 이번에 나온 문제를 변형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난이도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많은 친구들이 이 시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틀렸던 문제예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였고요. 이런 문제를 우리는 생소한 어휘라고 합니다. 토익 시험을 보면요. 무조건 한두 문제는 매월마다 이게 나와요. 특히 번호 때는 후반부 번호 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맞출 수 있어야 만점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학생들이 되게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구원 선생님이 만점 많이 맞으시고 되게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무슨 문제집을 풀어야 대비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일단은 이것도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주변 단어와의 어울림 확인은 우리 계속 해왔던 거죠. 그리고 논리관계 확인도 기본이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일수록 고난도 문제이다 보니까 논리관계 확인 해줘야 돼요. 그런데 단어 자체는 되게 어려운데 오히려 오답은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오답을 적당히 소거하시면 또 답이 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토익 시험은 상대평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어려운 문제 만났다고 해서 너무 그거 오래 붙잡고 있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두가 어려운 건데 모두가 어려우면 정답률이 상당히 낮을 거고요. 정답률이 낮은 경우에는 감점이 적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제 수강생들의 성적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풀고 나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웠던 문제니까 정답률 낮을 거고요. 그럼 혹시 틀리더라도 감점 좀 적게 되는 건데 이거 붙잡고 있어서 누구나 다 맞힐 수 있는 정답률 높은 문제를 틀리면 확실히 감점이 많이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럼 이거 대비 방법이 뭡니까? 정말 궁금한데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토익 시험을 보신 다음에 시험에 나왔었던 정답으로 나오진 않았어도 시험지에 인쇄돼서 적혀져 있는 그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단어 학습을 계속 해 나가셔야 돼요. 제가 그런 단어들도 정리를 앞으로 해드릴 건데 그 단어가 정답이 이번 시험에서는 안 됐지만 곧 다시 답이 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챙겨줘야 된다는 건데 예시로 제가 딱 지금 노리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광유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왁스 중에 매트라는 왁스 아시죠? 매트. 그 다음에 뭐 글러시 이러는데 이 단어가 파트 7에서 계속 나와요. 근데 파트 5에서 정답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정답으로 툭 하고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 어떤 문제였느냐? 일단은 주변 문맥부터 먼저 보자고 했습니다. 강력한 무슨 힘이냐? 그랬는데 이게 품사가 달랐어요. 오답이 의외로 쉬웠단 말이에요. 비언들은요, 형용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강력한 역시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자리인데 A번은 형용사가 아니거든요. 뭐뭐 저편에라는 소리 있잖아요. 뭐뭐의 한계 같은 걸 넘어서서 할 때 쓰는 그런.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부사니까 그러면 제껴주자. 지금은 형용사 자리니까. 그 다음 B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치사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A번도 전치사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 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사 요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전치사는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형용사인 이 두 가지로 푸는 문제였고요. outgoing이라는 것은 뭐 물건 같은 게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거냐면 출하되고요. 이렇게 뭐 제품 같은 게 바깥으로 나가거나 그럴 때 쓰는 뜻이에요. outgoing. 근데 upward라는 건 방향성이 다르죠. 이거는 위로 치고 올라가는 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이게 무슨 트렌드라던가 그런 것과 쓸 때는 상승 트렌드라고 해서 증가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둘 중에서 봤을 때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뭐냐 아니면은 상승하는 느낌이냐를 논리 관계를 따져서 푸는 문제였거든요. 실제 시험에서는 앞에 이제 판매 세일즈가 있었고요. 그게 상승 추세였다라는 식의 문맥이었는데 반대되는 말이 downward 그리고 정답은 upward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문맥을 좀 바꿔봤습니다. 당신이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공을 물 아래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여러분들 공을 물에다 집어넣고 물 아래로 쫙 밀어보세요. 그러면 무슨 힘을 느낄까요? 물속에 그 공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앞으로 막 치고 가요? 아니면 위로 뿅 하고 올라와요? 누르면 위로 올라오죠. 그 느낌. 그래서 이거는 upward라는 게 답이 됐는데 upward가 정답으로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 나왔던 어휘 맞고요. 그렇지만 이 단어가 파트 6나 7에서는 지문 안에 여러 차례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난도 어휘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리해보자면 고난도 어휘 문제일수록 너무 긴장하기보다는 오답은 쉬운 경향이 있으니까 확실히 오답 제껴주고 논리관계를 잘 확인해서 앞에 이런 부사절 놓치지 마시고 해석을 해서 푸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 만점의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잘 모르겠을 때는 이거를 답을 일단 결정하지 마세요. 답을 결정하고 나중에 바꾸는 거는 정말 안 좋은 행동이에요. 나중에 바꾸면서 시간 지나가죠. 막 지우개 찾고 뭐 이러다가 막 그런 시간도 너무나 아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답을 표시 안 해놨다가 때로는 이렇게 막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래서 답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은 이 단어가 실제적으로 나중에 막 파트 6나 7 지문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 단어랑 비슷한 게 쓱 지나가면서 단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문제 다 푸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돌아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 문제를 딱 보고 마음을 가다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 가다듬기 위해서 뒷목을 세게 때려요. 뒷목을 빠바박 이렇게 그렇게 한 3번, 4번 때리거나 뭐 무릎을 한번 꼬집어 보거나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딱 보면은 신기하게도 안 보였었던 게 바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뭐 C가 답인 것 같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기가 고르지 않은 거를 답으로 하면 맞습니다. 라는 내용을 제가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최종적으로 하여튼 딱 마지막에 결정하시고 제출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답을 뭐 하나를 고르고 나서 고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행위다. 5개 고치면은 보통 4개 정도는 다시 틀리고 하나를 맞추게 되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고치는 건 안 좋다, 토익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5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오답을 소거하면 풀만한 문제였습니다만 여러분이 너무 정답이 어려워서 힘들어했었던 문제예요. 한번 화면 멈추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막 단어부터 어렵죠. 이 not withstanding 이건 도대체 뭐야 이게 뭐 이거 어떻게 단어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 처음 본 친구들 막 긴장해요. not에다가 with도 있는데 또 막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막 연상을 합니다. 함께 서 있기 싫은 건가? 이상한데? 서 있지 못하는 약간 이제 그런 의미를 제가 연상을 시켜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근데 이제 요 문제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론을 잠깐 짚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번 시험에서 나올 내용이에요. 꼭 챙겨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모든 과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사과가 있을 때는 모든 과일 쪽을 포괄적인 어휘라고 합니다. 사과는 구체적인 어휘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포괄적인 게 나오고 구체적인 게 나오게 되면 우리 보통 예시를 들어요.
모든 과일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사과, 과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과. 그래서 예시를 들 때 쓰는 전치사가 such였습니다. 예를 들면 뭐뭐와 같은. like는요, 이게 좋아하다가 아니에요. 그건 동사죠. 근데 like는 예를 들면 뭐뭐 같은 예시를 들 때 쓸 수 있는 말이야. 그래서 이게 딱 들어오게 되면 모든 과일이 앞에 있는데 사과와 같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including은 사과를 포함한 모든 과일들이 뭐 제공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원리는 같은 거고요. 이제 이 사과를 빼버린 나머지 모든 과일을 뜻할 때 바로 except라던가 except for, 또 other than, 요거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예요. 조금은 고득점자 학생들은 반드시 챙겨줘야 되는 내용이고요. apart, aside from도 except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문법적인 사실 더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문장의 앞에 except만 그래요. 문두에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문장의 맨 앞에는 오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도 오답 소거하는데 활용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전치사랑 다르게요. 추가 대체 전치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과와 배의 관계에서 사용합니다. 방금 전에 관계랑 좀 다르죠. 아까는 구체적인 거에 포괄적인 게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둘 다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과도 과일이고 배도 과일이죠. 둘 다 동등하게 하위의 범주로 있을 때, 이럴 때 쓰는 게 추가 대체 전치사고요. 추가는 in addition to라는 게 있어요. 사과에 덧붙여, 배에 덧붙여서 뭐 사과 이렇게 되는 거고, beside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요, 뭐랑 조심해야 되냐면 그냥 옆에라는 그 전치사 있어요. beside. 그거랑 다른 거고요. 또 이게 부사도 되고 전치사도 돼서 제가 전접부 강의도 또 촬영을 할 건데 그 강좌 들어보시면 시원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둘 다 돼요. 그 다음에 on top of는 이것도 한번 정답이 됐죠. 추가적으로 이런 뜻이고요. apart, aside from이 방금 전에 있었는데 이 단어는 이 기능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대체라는 게 있는데 나는 배 대신에 사과를 먹을 거예요. 대체죠. 대안. 그 다음에 배라기보다는 오히려 사과. 그래서 이 rather than이 other than하고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without하고 except를 학생들이 상당히 헷갈려 합니다. 여기 보세요. pass가 통행권이죠. 통행권이 없는 어떤 누구든지 허락이 안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자리에 시험에 without 쓸 거예요, except 쓸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통행증이 없다라는 게 통행증 제외, 뭔가 이렇게 느낌이 제외라던가 없는 게 비슷한 것 같은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with나 without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without은 통행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anyone who don't의 뜻인 거죠. Don't have a pass 이렇게 되는. 패스가 없는 사람들인데 except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월요일 날을 제외한 어떤 날이든지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서 이 여러분들이 without과 with하고 이런 except 개념과 아까 얘기했었던 including 그 개념하고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구분을 해주셔야지 되는 문제가 시험에서 나오면 고난도 전치사 논리관계 따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 시험에 출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 정도의 내용이 충분히 여러분이 들어왔으면 이 문제 풀만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바로 딱 하면 오답 소거할 수 있는 것부터 소거해 볼게요. 이 자리부터 봐주는 건데요. 이 뒤에 이미 주어 동사 문장이 와 있고 앞에 콤마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 전치사구, 전면구라고 해서 쭉 해서 여기까지 해서 괄호치고 빼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빈칸에 명사에 콤마에 SV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죠. 이러한 모양을 우리는 전치사 자리라고 합니다. 그럼 보기 중에 전치사가 아닌 걸 일단 지워야 되는데 봤더니 even so라는 게요. 이게 부사예요. 부사고 심지어 그렇다고 해도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게 전치사고 어떤 게 부사고 어떤 게 접속사야 이런 거 알면은 바로바로 풀리는 문제를 우리는 전접부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접부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그래서 얘는 제껴주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제낄 수 있는 게 뭘까 봤더니 나머지는 다 전치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의미로 풀어야 되겠죠. 근데 A번은 의미를 따지기 전에 소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among이라는 단어는 복수명사를 좋아해요. 여러 명이 딱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게 among이에요. 제가 여기 학원 올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옵니다.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비상용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어요. 좀 작은 건데 그쪽도 탈 수는 있게 돼 있더라고요. 못 타게 돼 있는 건 제가 뭐 안 타겠지만 탈 수 있게 돼 있어서 되게 좁다 보니까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가운데 딱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가운데 딱 있었던 거예요. 좀 아무래도 어색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어멍 창피해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암기법입니다. 뒤에는 복수가 오다 보니까 이 배치라는 단수 명사랑은 지금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럼 어떻게 갈 것인가? 이때 의미를 봐야 되는데 not withstanding은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토익 시험 초반부에 한번 나오고 좀 지나서 한 번 더 나오고 좀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 전치사들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쉬운 단어로는 despite 같은 단어들 익숙하시죠? 근데 좀 암기법을 생각해 봤는데 with가 뭐뭐 함께잖아요. not은 아닌 거고요.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서 있는 것이 아닌 거니까 다리가 안 좋나? 그래서 그럼 안 되는데. 아무튼 뭔가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aside from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뭐를 제외하고의 뜻도 있고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언급할 때도 써요. 그 지금은 뒤에 nothing 같은 이런 부정어가 오게 되면 이때 aside from은 제외하고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be를 딱 집어넣게 되면 장비, 근데 a piece of new equipment는 뭐 새로운 장비 한 대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 배치한 거 말고는 그거 제외하고서는 아무것도 행해진 게 없어요. 공장 점검 이후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내용도 잘 어울리는 B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지금 역접 뒤집어지는 그런 양보의 관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 과반수가 틀린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남들 다 틀리는 문제, 근데 나만 딱 풀리는 경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에듀일토익 구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